반응에서의 화학적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서 했던 그 화학식에서 화학식에서 질량 백분율이나 아니면은 뭐 질량 퍼센트나 실험식을 구하는 그런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긴 좀 닮기는 했는데 어, 어, 물론 다르겠죠. 네, 닮긴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학식 자체로 원자들끼리 또는 원소들 간의 상대적인 개수비 또는 몰수비 이런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하려는 거는 화학 반응에서 몇 가지 반응물들 사이의 관계 또는 반응물과 생성물과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수, 몰수비 요런 것은 직접적인 정보라는 거. 근데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측정이 가능한 정보는 질량입니다. 요 때도 그 얘기 했었죠. 이거는 측정 가능한 정보.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몰질량이라는 거, 그걸 알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질량이 보존이 되죠. 질량이 보존될 뿐만이 아니고 원자가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러니까 화학식 균형 잡기 밸런싱 한다는 거 그거를 또 했었죠. 만약에 얘가 지금 계산하면 4g 그러니까 수소가 4g 산소가 32g 반응하면은 물이 생기는데 반드시 36g 생깁니다. 물론 이거는 가정이 요거랑 요게 서로 반응해서 전부 다 생성물이 되는 경우 반응물이 모두 반응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질 경우 그때 이제 전부 다 온전히 이제 36g이 되는 것이고요. 꼭 물론 다 안 해도 괜찮죠. 반응물이 좀 남아도 결국 전체 반응물의 질량이나 반응해서 생성된 이 생성물에다가 반응하고 남은 반응 전에 반응물의 질량 합하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생성물 질량 더하기 남은 반응물 요걸 더하면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근데 마침 딱 떨어지면은 이렇게 요거랑 그 반응물 두 개가 정확하게 딱 반응을 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이게 빵일 때 그때 보통 우리가 화학 양론적으로 반응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양론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는 두 개가 아주 딱 그 맞아 떨어져서 전부 다 생성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약간 다른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
화학식 하나를 반응식을 쓰면요. 철하고 황하고 반응해서 황화철, 지금은 3네요. 화철 3. 요게 만들어진 이런 반응에서 지금 이 개수라는 거, 요 전에 요게 지금 안 쓰면 1이라고 했죠. 화학식에서는 여기 첨자가 뭐냐, 그게 이제 그 화학식 그 화합물의 정체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옆 앞에 있는 개수는 각각의 화합물 간의 개수비 또는 몰수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은 단순히 철과 황이 결합하여 황화철 3가 생성되었다. 뿐만이 아니고 철 2개하고 황 3개가 결합해서 황화철 1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개수는 각각 화합물 사이의 상대적인 개수 또는 개수비 또는 몰수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루는 것이 개수라기보다는 몰수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그 정도는 달아야지, 그 측정을 해야지 그람 단위로 나오니까 측정이 가능한 그 정도가 1몰 정도 모여야지 이제 가능하니까요. 개수비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죠. 보통은 이제 몰수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만약에 내가 철이 1몰이 있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 식에서 만들 수 있는 황화철은 3는 몇 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철이 지금 1몰 있어요. 그러면은 황화철은 몇 몰이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얘가 2대 1이니까 철 2개 있을 때 황화철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철이 하나 있으면은 황화철은 2분의 1 또는 0.5몰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다른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철이 3몰 있다. 이걸로 황화철을 만드는데 최소한 황이 얼만큼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완전히 전부 다 소모시키려면 황은 몇 몰이나 있어야 되냐. 철이 2몰 있을 때 황이 3개 필요하잖아요. 3몰. 그러면 철이 3몰 있으면 얘를 다 소모시키려면은 4.5몰 있어야 되겠죠. 2대 3이니까 반드시 4.5몰이 있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철 3몰을 모두 소모시켜서 철 3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황이 더 많아도 상관은 없죠. 뒤쪽에 이제 한계 반응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아이고. 정확하게 쓰려면 아닙니다. 그 원소 상태는 S는 8이거든요.
얘는 원소 상태는 아닌데 어쨌든 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전환인자 또는 변환인자 예,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특정한 화학 반응식에서는 다른 식에서는 안 돼요. 다른 식에는 안 되고 이 특정한 예, 화학 반응식에서는 2몰 Fe2하고 3몰 황하고 1몰 황화철, 예, 황화철하고 예, 같은 양입니다. 등가란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 더하기 쟤가 얘가 되니까 철 2몰을 완전히 소모시키려면 예, 황이 3몰 있어야 된다는 거고 철 2몰과 황 3몰이 있으면은 예, 황화철 3가 예, 1몰 만들어진다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에서는 철 2몰하고 황 3몰하고 황화철 1몰하고 다 같은 양이다. 상응하는 양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전환인자나 변환인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몰 Fe2분의 3몰 S나 이게 1이고요. 또는 3몰 S분의 1몰 황화철이나 얘도 1이고 또는 2몰 철이나 1몰 황화철이나 이게 그죠? 이것도 전환인자니까 얘도 역시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반응물의 양을 다른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양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물이 이만큼 있다 라고 했을 때 생성물이 그럼 얼만큼 생기겠냐 예, 이것에 대한 답을 요렇게 생긴 전환인자 또는 변환인자 예, 컨버전 팩터로 써서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 앞에서 잠깐 다뤘던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는 또는 몰 질량을 전환인자처럼 사용을 하면은 뭐 얘가 2몰 있다 그러면은 얘는 몇 그램 필요하냐 예,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EFE 숫자가 너무 여긴 간단해가지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예,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비례식을 쓰는 거는 그 앞에서 그 화학식 할 때도 그 비례식을 가끔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데 전환인자 쓰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요. 화학 양론이라는 그런 화학 양론이라고 얘기를 했던가 이거를 예, 이런 것들을 화학 양론이라고 합니다. 화학 양론의 그 개념에 좀 더 부합하는 예, 그런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철이 1.42몰 있다. 그러면 얘를 다 소모시키려면은 황은 얼만큼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진 양이 뭐냐면은 1.42몰 예, 철이에요. 예, 원하는 거는 황의 몰수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지. 이 특정한 반응에서는 철 2몰하고 예, 황 3몰하고 같은 양이죠. 등가입니다. 철이 2개 있고 황이 3개 있으면은 둘이 완전히 반응해서 남는 반응물이 없이 전부 다 황화철로 바뀌니까 철 2몰하고 황 3몰은 동등한 양입니다. 같은 양이라고 보긴 말하는 것보다 동등한 양이 낫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몰 FE가 사라지고 몰 S가 나오니까 1.42에다가 2분의 3 곱하면은 2.13이네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다 소모시키려면은 1.42몰을 다 소모시키려면은 황이 2.13몰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이상하진 않죠? 프로페인 이고요. 얘가 연소하면 완전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만 생기죠. 왜냐하면 탄소랑 수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 양론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반응물이 요만큼 있을 때 생성물이 얼마큼 생기냐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을 써야 돼요. 이거 없으면 말짱 다 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화학 반응식을 밸런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수를 사용해서 변환인자 또는 전환인자를 만들어서 한 화합물의 양을 다른 화합물의 양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프로페인이 2.25몰 있다. C3H8이니까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몇 몰 생길까? 이 프로페인이 2.25몰이 완전히 연소됐을 때 이산화탄소가 몇 몰 생길까요? 라는 것이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2.25몰 C3H8 곱하기 C3H8하고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 2개 그 사이의 관계는 개수니까 개수는 1이죠. 없으면 1이니까 3 그러면 1몰 C3H8에 해당하는 양은 3몰 CO2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요거하고 이게 지워지죠. 몰 C3H8이 분모랑 분자했으니까 다 사라지고요. 남는 단위는 몰 CO2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6.75몰 CO2가 되죠. 뒤쪽에 반드시 몰하고 CO2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걸 안 쓰면은 내가 계산한 게 뭔지 잘 몰라요.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이산화탄소의 숫자인지 아니 몰수인지 아니면은 물의 몰수인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니까 아니면 좀 따라가기 힘드니까 반드시 요거를 써야 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하나만 여기다 더 써보죠. 그러면 물이 H2니까 7,5,6몰 만들려면은 산소는 그럼 얼만큼 필요하냐? 이것도 가능하죠. 이 반응에서 물을 0.756몰 만들려면 산소는 얼만큼 필요한가? 그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0.756몰 H2O 곱하기 지금은 요거랑 요거니까요. 4몰 H2O가 5몰 산소랑 동등한 양이죠. 그러면 몰 H2O 지워지고 계산하면은 몰 O2만 나오죠. 나머지 숫자 0.756에다가 4분의 5를 곱하면 0.945가 나오는데 그 값은 곧 필요한 산소의 몰수가 됩니다. 할만하죠?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으니까.
몰수 계산하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그 정보를 사용한 거니까 지금은 이제 질량을 사용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죠. 항상 몰수나 개수는 직접적입니다. 방금 한 것처럼 전환인제로 바로 슉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질량 A, 질량 B 그러면 이 길이 없다고 그랬죠. 직접 가는 길이 없고요.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몰수를 몰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질량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아마 그 전에 얘기를 했었을 거고요. 아까 여기 나왔던 아까는 아니네요. 이런 반응에서 O2가 12.5g 반응하면 이 특정한 반응이에요. 화학양론은 항상 그 주어진 그 화학 반응을 보고서는 그 화학 반응에서 뭐 반응물이든지 아니면 생성물의 양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화학 반응 식을 놓고 고기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12.5g 반응하면은 이 일산화질소는 얼마큼 나올 거냐 또는 몇 그램 나올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12.5g 산소 그죠?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얘를 몰수로 바꿔야 되면 뭘 해야 됩니까? 1몰이 몇 g인지 알아야 되죠. 몇 g이냐면 얘가 15.99인가 그런데요. 32.00g 오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걸로 바꿔야 되잖아. 몰수를. 그러니까 산소 1몰은 이 특정한 반응에서 NO 2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몰 NO 그람 수를 알고 싶으니까 질량을 NO 얘는 30.01g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그 전환인자를 줄줄이 쓰면은 그람 O2, 그람 O2, 몰 O2, 몰 O2, 몰 NO, 몰 NO에서 결국 남은 거는 그람 NO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얘, 쟤를 다 곱하면 결국 그 값은 일산화질소의 그람수 또는 질량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애, 여기에 있는 애, 여기에 있는 거 다 컨버전 팩터입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뒤집으면은 이렇게 그 단위가 지워지지 않고 막 제곱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잘못한 거니까 분모 분자를 바꿔서 다시 저기 계산을 하면 됩니다. 너무 당황해 하지 말고 항상 질량에서 질량으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 반드시 몰수로 바꿔서 질량을 구해야 한다. 라는 거. 몰수는 바로 가는 길이 있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정보니까. 근데 질량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서. 이게 돌아서 가는 첫 번째 이게 돌아서 가는 첫 번째 요거는 직접적인 정보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질량으로 바꾸는 돌아가는 그 단계입니다.